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업 분석이라기보다 투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하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멘탈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과 보유 종목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며 제가 종목에 대한 실적을 보기 전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알아볼 회사는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최근 많이 오르기도 했고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순위로 사업 모델을 봅니다.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세상을 구한다거나 지구를 보다 나은 환경으로 만든다거나 인류를 위한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돈을 잘 버는 회사면 충분합니다. 그 분야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면 더 좋겠죠. 굳이 최첨단 아이언맨을 만들지 않아도 누가 먹어도 맛있는 설탕물이나 아무리 비싸도 사먹는 사탕을 만드는 회사들도 역사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업스타트를 처음 접했을 때 AI 신용 모델이란 게 뭔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었고 파이코를 대체한다는 부분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업 영역에서 그 회사가 독점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시장에 분명 새로운 진입자가 나타날 겁니다. 새로운 진입자가 나타나더라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사업 영역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면 그 회사는 분명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업스타트는 AI 신용 모델을 가지고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신용 리스크를 평가해서 고객이 없는 파트너은행에게 소개를 해주고 여기서 얻는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입니다. 과거 미국의 파이코 신용 모델은 제한된 매개 변수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이나 직업, 재산 현황 이해의 요소들은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채무자마다 환경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채무 불이행의 확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의 정형화된 신용평가 모델은 신용 창출의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굳이 리스크를 안고서 신용 창출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업스타트는 AI 신용 모델을 이용해서 부실률을 낮추고 더 많은 신용 창출의 기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AI 학습을 통한 더 많은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소득이나 재산 현황, 직업 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부실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업스타트는 이 사업 분야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습니다. AI 신용 모델이란 건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부실률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진입자가 나타나더라도 신용시장이란 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업스타트는 전체 AI 모델을 이용한 자산의 부실률에 대해서 경험적 데이터가 매년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레퍼런스로 쌓이게 되고 새로운 경쟁자의 진출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스타트는 매년 새로운 파트너 은행을 확보하고 있으며 파트너 은행들은 업스타트의 AI 신용 모델로 평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파트너 은행을 보유할수록 시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용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변화를 싫어하죠. 신용은 궁극적으로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리스크에 노출 시 곧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업스타트의 AI 모델은 선점자의 이점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먼저 학습을 시작한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파트너 은행의 확보는 쉽게 바뀌지 않은 신용시장의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도 부실률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역사적으로 쌓이고 있는 거죠. 과연 미국이 금융 선진국일까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금융으로 돈을 버는 이유는 달러를 통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돈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보유하려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전 세계 돈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미국 달러가 전 세계의 유동성입니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 시기에 미국은 엄청난 자금을 풀었습니다. 각 가정에 현금을 나눠줬었죠. 하지만 미국의 무제한 달러 살포로 급격한 인플레가 오자 미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는 상대국 통화 대비 절상되었습니다. 달러를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상대국 통화 대비 미국의 통화는 절상되었죠. 이 말은 미국 이외의 통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의 가치는 구매력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미국의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2차 금융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경기를 살리려면 미국은 돈을 풀어야 합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돈을 벌려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겠죠. 미국의 MBS, ABS 시장의 규모가 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엄청난 자금이 미국의 MBS나 ABS 등 파생상품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업스타트의 사업 모델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ABS 시장이 호황이어야 합니다. 결국 업스타트에 투자한 이유도 미국의 2차 시장의 규모와 앞으로도 이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리고 이 시장이 남들은 잘 모르지만 엄청난 돈이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신용 선진국일까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비하면 한국의 금융시장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주어진 땅덩어리를 놓고 제한된 고객을 놓고 우량한 금융기관들이 서로 고객을 확보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 등급이 우량한 소수에게 모두들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 신용평가 서비스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률도 다른 나라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주어진 시장에서 부실률을 낮춰가면서 금융기관끼리 엄청난 경쟁을 해왔다는 거죠. 그만큼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 서비스와 건전성 지표는 다른 나라 대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개인 신용카드 하나 발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국가입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거의 막혀있죠. 금융기관이 굳이 개인 신용 창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가진 나라니까요. 업스타트의 사업 모델은 이런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신용 창출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실률을 과거보다 더 낮춰가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신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업 모델인 거죠.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업스타트는 저금리 시대에 유리한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업스타트의 대출 자산이 ABS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 2차 시장인 ABS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업스타트가 얻는 수익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리가 낮아지고 시중에 돈이 많아야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금리가 높은 업스타트 ABS 판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금리가 될수록 업스타트에겐 궁극적으로 유리한 환경입니다. 지금은 인플레로 금리가 비싸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체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업스타트를 처음 매수한 게 200불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업스타트 주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의 영향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ABS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고 주가는 수직 낙하했습니다. 300불이 넘어갔던 주식이 12불까지 떨어졌죠. 수익률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떨어진 주가에 실망하고 손을 놓고 있었으면 아직도 제 단가는 200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자신을 둘러싼 많은 거시적 요소들이 부정적일 때도 불구하고 회사 나름대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업스타트 사업 모델에 대한 믿음으로 100불 때도 사고 50불 때도 사고 12불 때도 업스타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샀던 가격대가 20불 대였습니다. 지금 단가는 상당히 낮아졌고 어느새
양전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업스타트 가격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회사는 호황과 불황이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있다면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자신이 처음 투자했던 투자 아이디어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상황이 개선됐을 때 지금보다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 회사의 상황이 안 좋은지, 언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각도로 바라봤을 때 하방은 더 이상 막혀있고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로 상방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면, 시장의 소음으로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떨어져 있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회사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방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매일 등락을 반복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소음이죠. 회사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시험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많은 비중을 실을 수 있고 오래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감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앞으로의 증감률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임입니다. 과거 대비 얼마나 성장하고 현재 대비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른 의미입니다. 좋은 회사는 지금까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지금 성장률보다 미래 성장률이 낮다면 이 회사는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나 성장이 전년 대비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좋은 주식은 과거 대비 미래 성장률이 높은 주식입니다. 사업 모델이 확실하고 기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제품에 대한 시장 경쟁력으로 지금보다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겠죠. 따라서 주식이 오를 때는 앞으로 회사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주식이 바닥일 때는 지금보다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최근 과거보다 시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시황이나 시장 흐름은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인데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큰 부분도 있고 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투자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